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에 대한 MBC 경남의 긴급 여론조사에서 경남의 민심은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삼성교통 파업 장기화의 피해자는 진주 시민입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보다는 조건 없는 파업 처리를 요구하며 대결 국면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체장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 실태를 분석해봤더니 특산물 수천만 원어치를 특정 업체에서 구입하는가 하면 물품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과 관련해 MBC 경남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경남의 민심은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경남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박종훈 교육감도 교육 현안이 차질이 우려된다며 김 지사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게 타당하다는 응답과 법정 구속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절반에 달했습니다. 10명 중에 6명은 이번 일이 국정 운영은 물론 4.3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봤습니다. 이처럼 동요하는 경남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여당과 정부가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오는 14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남도청을 방문해서 직접 현안 보고를 받고 도지사 공백 최소화에 힘을 보탭니다. 또 18일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경남도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엽니다. 서부경남 KTX 등 경남의 정책과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게 여당이 직접 챙기겠다는 건데 올해 전국에서 처음 열립니다. 경남이 챙겨야 할 주요 사업과 예산을 미리 살펴보고 경남도와 협의를 함으로써 김경수 지사 부재로 인한 국비 확보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도지사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도청과 함께하는 교육 현안들의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도지사 직무를 수행하도록 석방해달라는 겁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이 이런 남아있는 이 산적한 과제들을 좀 더 원만하고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박 교육감은 이번 탄원서를 지난 11일 출범한 김 지사 불구속 재판 경남도민운동본부에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삼성교통 파업 장기화의 피해자는 결국 진주 시민입니다. 진주시는 그러나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보다는 삼성교통 노조에 조건 없는 파업 철회를 요구하며 대결 국면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 한 주민센터에 쌓여있는 진주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명의의 전단지입니다. 삼성교통이 12억 원의 적자가 난 건 경영을 잘못한 것이라며 노조의 파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삼성교통은 진주시가 이 전단지를 이통장을 동원해 배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입니다. 진주시는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통장도 조직단체 원주고 봉사단체 협의에도 포함된 데 있고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교통가스는 그 내막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진주시의 지시에 따라 전단지를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과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전단지를 배포하라고 했는가요? 네, 배포를 해주라고 했겠지. 시에서 전단지 와 있으니까 통계를 분류 다 해놨으니까 좀 갖고 가라고 배포 좀 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진주시는 삼성교통이 최저 시급을 못 맞추는 건 다른 업체에 비해 재수당이 많은 기형적인 임금 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운수업체들과는 달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재수당이 기형적으로 많은 임금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닌지. 진주시가 현행 표준 운송 원가가 적정하다며 그 근거로 삼는 용역 보고서입니다. 버스기사의 임금에서 재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삼성교통 25.9%, 진주시민버스 19.6%, 부산 부일교통 21.8%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진주시에서 내고 있는 용역 자료에 보면 삼성교통이나 시민버스, 부산교통의 임금 구조가 특별히 차이 없는 것으로. 진주시는 명분 없는 파업이라며 여론전에 치중하고 있지만 이처럼 일부 내용은 진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손실은 큽니다. 전세버스 100대의 하루 임차료는 7,700만 원으로
현재까지 16억 원을 썼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건 시민들입니다. 진주시가 조건 없는 파업 철회만을 내세울 게 아니라 대화에 나서야 하지만 진주시민소통위원회 그리고 진주시의회의 중재마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파업 사태 해결의 출구를 찾아야 하지만 진주시는 삼성교통에는 민사소송을, 진주시민에겐 전세버스 유료화 검토로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삼성교통 노조 가족대책위가 오늘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보장 약속을 지켜줄 것을 진주시에 호소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지난 2017년 진주시는 노선 개편을 적자가 나면 표준 운송원가로 보존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나라에서 정한 최저임금법을 지켜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가족대책위가 기자회견문을 진주시장에게 전달하려 하자 시청 공무원들이 막아서면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진주려원 폐업의 진상을 밝히는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옛 진주려원 종사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진주려원 폐업 진상조사위원회에 도의원 4명에서 5명이 결합해 폐업 당시의 배경과 경과, 위법성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한편 서부경남 공공병원 신규 설립 여부는 경상남도의 용역 결과가 나오는 6월 이후에 결정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탐사기획팀에서 도내 자치단체장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 실태를 분석해봤더니 특산물 수천만 원어치를 특정 업체에서 구입하는가 하면 특산품을 살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물품관리대장도 작성하지 않은 곳이 확인됐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2016년부터 3년 동안 통영시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매달 특산품으로 건어물을 사는 데만 수백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공무원에게, 감사의 표시로 대외 업무 관계자들에게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이 특산품들은 모두 한 가게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식당 같은 경우에 칼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마음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과연 정말 그런지 취재팀이 해당 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주변 건어물 상인들은 해당 업소와 통영시가 유착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시스템이 공무원인데 안 하고 그 대대동생도 공무원이고 시청에 공무원이 없으니까 우리들은 원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2016년부터 3년 동안 모두 144번에 걸쳐 이 가게에서만 1억 1천만 원 넘게 건어물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통영시 업무 추진비 예산이 1억 8천여만 원임을 고려할 때 매년 업무 추진비의 약 20% 이상을 이 가게에서만 사용한 겁니다. 주변 상인들에겐 당연히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 불신이 많지. 나는 데만 몽땅 몰아잡대고 그러면 안 돼. 어떻게 시에서 뭐 한 군데만 할 수 있느냐. 서류 작성도 엉터리였습니다. 업무 추진비로 특산품을 구입할 경우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용도와 수령자 등을 기록한 물품 관리 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영시는 해당 서류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맹목에 맞게 그만큼 그만큼 바로 그쪽을 진출하기 때문에 특별한 그 수급은 없어요. 특정 업체 몰아주기도 모자라 물품 관리 대장조차 없는 상황. 도를 넘어선 업무 추진비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경남 3.1운동과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연속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하동 화개장터 만세운동과 이를 이끈 이강률 지사를 부정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20세기 문명의 몽둥이를 고집스러운 화개면 직원의 머리에 사납게 내리치며 말한다. 독립만세 함성이 세상을 진동하여 사악한 무리들이 숨을 수 없을 것이고 야만적 무리들을 완전히 소멸시킬 것이다. 화개장터 만세운동 당시 이강률 지사가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남긴 사직 권고문입니다. 하동 화개장터 만세운동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호남 주민들이 손을 잡고 참여한 3.1 만세운동입니다. 1919년 4월 6일 화개장터에서 대한독립이 울려 퍼졌습니다. 상인과 쌍계사 승려, 학생들,
여기에 영호남 주민들까지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수만 300여 명 정도. 만세운동은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 한 번의 만세운동이 준비됐습니다. 4월 11일 화개장터 주변에 면사무소 직원의 사직 권고문이 붙고 대한독립을 외치던 순간 일본 경찰에 의해 이정수, 이정철 지사 등 4명이 검거되면서 2차 만세운동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상인들이 다 같이 만세를 부른 곳으로 화개장터 만세운동의 중심엔 이강렬 지사가 있었습니다. 효령대군의 후손인 이 지사는 태극기를 만들고 만세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경문을 제작하는 등 1, 2차 화개장터 만세운동을 준비했습니다. 또 면사무소 직원의 사직 공고문을 직접 작성해 장터 주변에 붙였습니다. 2차 만세운동 당시 일본 경찰에 붙잡힌 이 지사는 8개월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습니다. 농업이지만은 의협심이 강하고 그다음에 애국심이 대단하신 분이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1996년 이강렬 지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표창을 추서했습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함양군이 대규모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함양군은 일제에 항거했던 선조들의 뜻을 기리고 임시정부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올해 3.1절에 주민 1,919명이 참여하는 범군민 기념행사와 3.1 만세운동 재연, 문화공연을 열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의 무역업체가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박항서 감독의 고향인 산청을 방문해 농특산물 구매 계약을 했습니다. 산청군은 베트남의 무역업체인 능요사가 어제와 오늘 지역기업 6곳을 방문해 14개 품목 53만 9천 달러어치의 구매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 11개 시군으로 구성된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가 오늘 산청 동의보감촌에서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었습니다. 경남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는 수도권을 쏠리고 있는 관광산업과 관광객을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상품을 함께 개발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남해군과 경남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경남은행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육성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남해군은 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고 재단은 출연 금액의 15배인 15억 원까지 보증하며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융자를 신청하면 1년 동안 연 2.5%의 이자를 지원받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1부는 미성년자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극단 번자기 대표 50살 조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 단원 1명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였던 점을 고려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를 추가로 인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해 시금치가 정월 대보름을 맞아 우체국 쇼핑몰과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됩니다. 부산지방구정청은 오는 19일까지 남해 시금치 1kg들이 만상자를 할인된 가격인 한 상자에 4,900원으로 온라인 판매합니다. 남해군은 전국적인 채소류 풍작으로 시금치 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다음 달 22일과 23일 하동 공설시장에서 봄나물 장터를 운영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는 봄나물 장터는 하동경찰서에서 하동읍 파출소까지 차 없는 거리와 부대 행사장에서 취나물과 쑥, 달래냉이 등 봄나물과 하동 농수특산품, 유실수와 초화류 등이 판매됩니다.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복지와 일자리, 보건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오는 4월부터 시범 실시합니다. 올해는 1단계로 읍면동 3곳을 지정해 일자리를 비롯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간호사도 배치해 보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일자리 수요가 높은 노년층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3곳의 일자리 지원 기관과 어르신센터를 배치해 복지시설에서 일자리와 치매 진단, 건강관리 등 보건 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